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 전문가 리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중국발 AI 딥시크로 인한 반도체 패권 위기입니다. 딥시크는 무엇인가?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한 AI인데요. 이 AI는 쉽게 말해서 중국판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딥시크의 특징이 미국에서 만든 AI보다 개발 비용도 10분의 1밖에 안 들었고 성능도 비슷한데 심지어 어떤 면은 챗 GPT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만든 AI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사양 칩에서 돌아가겠죠? 즉 싸구려 칩에서도 잘 돌아가는데 품질도 우수하다. 와, 큰일 났죠 이거? 이게 왜 큰일 난 거냐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채우던 가장 큰 적세 중 하나가 무력화가 된 겁니다. 물론 미국이 다시 AI 경쟁에서 재역전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언제 역전될지도 모르고 당분간은 팽팽해질 예정이에요. 이게 팽팽해지면서 당분간 미국에게 남은 족쇄, 즉 레버리지는 이제 금융 쪽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원래 기술을 따라다니는 거지 기술이 돈을 따라가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에게 기술이 생긴 만큼 금융제재도 언제까지 통할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기술 균형은 빨리 깨트리고 미국이 얼른 추월을 해야 됩니다. 추월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빨리 따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세의 맥락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애초에 OECD 강대국들이 반도체에 집착했던 이유가 AI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좋은 반도체 없이도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반도체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중국은 더욱 그렇죠. 제재받는 당사자니까. 그리고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짱깨들은 필연적으로 한국을 더 탐내게 돼요. 근데 반면에 중국 애들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한미일은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왜? 대만이 중요한 이유가 물론 TSMC가 만든 반도체도 적지 않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크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대만 해협을 통해서 각종 물자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즉 무역로란 소리죠. 저희 주요 무역로 중 하나. 여기 뺏긴 순간 일본이랑 한국 둘 다 날아가는 겁니다. 거의 일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 오키나와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한국은 확실히 날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요. 왜? 지금까지 대만 해협 이용하지 않고도 걔네들은 무역 잘해왔거든요. 항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만 친척하면서 실질적인 병력들은 전부 북한으로 투입해서 북한을 잡아먹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북한을 왜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하냐면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얘기했죠. 언론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 김정은은 카게무샤의 확률도 있고, 최근에 얼굴조차 안 비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카게무샤조차도 그냥 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제 추측이고 100%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하는 행동 그리고 북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진짜 정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물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러한 맹점은 펜타곤하고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트럼프의 개입도 더욱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이상으로 중국의 간섭이 훨씬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 대만에서 공작하던 역량을 이제 한국에 다 때려부으면 자유우파 시민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반도체 기반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제가 우려한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교입니다. 근데 짱깨와의 외교? 얘네들은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적이지.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중국이랑 최근에 형제국 맺은 러시아입니다. 푸틴 말하는 거죠, 푸틴.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동안 반러 행보를 보였고 푸틴에게 강경한 조치랑 강경한 언사를 많이 쏟아내게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이든이랑 페이스 맞추려고 어거지로 한 거지 윤통의 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친 푸틴 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님이 탄핵 기각되고 복귀하시면 페이스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승자는 아무래도 러시아 푸틴이라고 볼 수 있네요. 걔네는 진짜 균형 외교가 가능하거든요, 우리와 달리. 그런데 이 외교는 지도자들의 몫이고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외교를 똑바로 할 수 있는 리더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국제정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저희는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카를 지지하고 지켜야 돼요. 물론 리짜이밍이 되면 친러는 쉽게 하겠지만
반트럼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친중이어가지고 중국 견제를 오히려 방해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러비즈 오픈도 하면서 그 미드 오픈에서 끝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니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욱더 커지셨습니다. 만약에 이 체제전쟁에서 지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좆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 책임감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체크에 중국의 멍군에 응수한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머리가 아픔을 호소하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들어가세요.